마이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생존주의자였습니다. 손전등과 기도만 하는 주말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생존주의자였습니다. 전술용 칼 47개, 3년치 비상식량 MRE, 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정수 시스템 8개, 현관 옆에 대피 가방, 정부 인겨물품 창고가 코스트코 안에서 신경쇠약을 겪은 듯한 차고, $12,000를 투자했습니다. 마이크는 매일 생존주의자 유튜브를 시청했습니다. 모든 브랜드, 모든 비법, 모든 제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헬렌 허리케인 중에 사망했습니다. 바람 때문도 아니었고 홍수 때문도 아니었으며 지붕 붕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는 지하실에 보관했던 20갤런의 휘발유가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환기되지 않는 공간에서 수개월 동안 증기를 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발전기를 켜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한 스파크가 바닥에 고여있던 보이지 않는 유증기 호수에 닿았습니다. 휘발유 0.5파인트가 증발하면 밀폐된 공간을 폭발성 대기로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NFPA, 미국 방화협회 데이터입니다. 마이크는 자신의 목숨으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칼 47개, 3년치 비프 스트로가노프, 정수 시스템 8개,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을 실제로 죽인 것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저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숫자가 있습니다. 페마의 2024 연 전국 가구 조사입니다. 미국인의 83%는 최소 3가지 이상의 대비 행동을 취했습니다. 단 51%만이 진정으로 준비되었다고 느낍니다. 이 32포인트의 격차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삽을 기다리는 집단 무덤입니다. 2천만 명의 미국 성인이 스스로를 생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은 다음 10가지 실수 중 적어도 하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는 돈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대비를 여러분을 죽이는 무기로 만듭니다. 그러니 규칙은 이렇습니다. 작업대에 새겨 넣으십시오. 대비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비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이 샀던 모든 것이 썩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을 죽일 10가지 생존주의자 실수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가설이 아니라 정말로 죽입니다. 4,500만 미국 가구가 자신의 재산 어딘가에 적어도 한 개의 휘발유 용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PSC의 이야기입니다. 매년 6,000건의 주택 화재가 휘발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500명이 사망하고 $5억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매년 미국 화상협회는 휘발유 화상으로 인해 13,000에서 15,000건의 응급실 방문을 기록합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누군가가 빨간 플라스틱 통을 온수기 옆에 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어린이 관련 사고 4만 건이 추가되었다고 보고합니다. 과학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휘발유 증기는 공기보다 3에서 4배 무겁습니다. 위로 뜨지 않습니다. 가라앉습니다. 보이지 않는 호수처럼 바닥에 고입니다. 땅을 따라 기어다니고 낮은 곳을 채우며 구석에 모입니다. 여러분의 지하실, 차고 바닥, 배수구 주변에 움푹 들어간 곳에 말이죠. 그것은 파일럿 라이트, 작동하는 건조기, 또는 아크를 일으킬 만큼만 스파크를 일으키는 전등 스위치를 기다립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휘발유 0.5파인트가 증발하면 방 전체를 날려버릴 만큼의 폭발성 대기가 생성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부엌에 보관된 휘발유 용기 3개에서 나온 증기가 가스레인지의 파일럿 라이트에 의해 발화하여 4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엌 3개의 통, 4구의 시신. CPSC는 이를 일반적인 과실에 대한 사례 연구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생존주의자 유튜브는 집에 200갤런의 연료를 보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들로 가득하며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완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연료는 더 많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 더 많은 연료는 더 많은 화재를 의미합니다. 휘발유는 절대 집 안으로 들여놓지 마십시오. 지하실도 안 됩니다. 딸린 차고도 안 됩니다. 환기시설이 있는 독립된 구조물을 사용하십시오. DOT, 미국 교통부, 승인금속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휘발유는 빨간색, 경유는 노란색, 등유는 파란색입니다. 주거 환경에서 인화성 액체는 총 5갤런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구매 시 연료 안정제를 추가하십시오. 6개월마다 교체하십시오. 용기 사이에 휘발유를 부을 때마다 접지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용기간에 휘발유를 따르는 것은 증기에 불을 붙일 만큼의 정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보관 장소를 확인하십시오. 갤런수를 세어보십시오. 온수기, 건조기, 전기 패널과 같은 점화원과의 근접성을 확인하십시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직접 만든 폭탄에서 30피트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의 착오가 폭발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죽었을 것입니다. 폭풍이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사람들을 죽였고 거의 아무도 그 부분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난 영화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허리케인이 닥치고 크레딧이 올라가며 모두가 석양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현실에서는 크레딧이 없습니다. 해는 전기도 수돗물도 약국도 없는 세상에 떠오르며 곰팡이는 이미 여러분의 벽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죽음이 시작됩니다. 대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믿음은 재난이 사건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은 그 여파이며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카트리나 허리케인 동안 사망자의 47%는 익사가 아니라 급성 및 만성 질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심장 질환만으로도 11%를 차지했습니다. 만성 질환 치료는 전체 병원 방문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폭풍 발생 10일 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11. 허리케인은 기억 속에 있었지만 죽음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희생자의 49%는 75세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약물, 투석, 산소, 그리고 밤새 사라진 의료 시스템에 의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이처 저널 2024는 미국에서 열대성 저기압이 지나간 후 최대 15년 동안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명시합니다. 15년, 이것은 여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뉴스 사이클보다 10년 더 오래 지속되는 세대적 상처입니다. 이제 전기가 나갔을 때 들어오는 조용한 살인자, 일산화탄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CDC는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날씨 관련 시 오후 중독 사망자가 1444명이었으며 이는 연간 72명에 해당한다고 추적했습니다. 이는 번개,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를 합친 것과 같거나 그 이상입니다. 2017년 허리케인 어마 동안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6명이 CO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폭풍 자체는 11명을 죽였습니다. 발전기가 허리케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휴대용 발전기 한 대는 약 450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과
같은 양의 씨 5를 배출합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차고문을 6인치 정도 열어놓습니다. 그 틈은 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깔때기입니다. C5는 무색무취입니다. 두통을 알아차릴 즈음에는 이미 가족들이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 이후 첫 48시간 만에 발정희 씨 5 중독으로 수십 명이 입원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풍 자체가 아니라 폭풍에 대한 대응 때문에 다치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난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거리였던 곳을 헤치며 걷고 있습니다. 잔해로 인한 발목에 작은 상처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물은 넘쳐 흐른 하수, 동물 배설물, 산업 폐수, 박테리아의 수프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은 피부 상처를 통해 침투합니다. 박테리아는 초대를 필요로 하지 않고 피부에 작은 틈만 있으면 됩니다.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안에 열린 상처 접촉으로 살을 파먹는 감염을 일으킵니다. 니카라과의 허리케인 미치 이후 호흡기 감염은 한 달 안에 4배 증가했습니다. 카트리나 이후의 집들은 페니실리움과 아스페르길루스 곰팡이의 배양 접시가 되어 몇 달 동안 이웃 전체에 걸쳐 호흡기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계획을 멈추십시오. 충격 전, 충격 중, 그리고 길고 추악한 이후에 3단계를 계획하십시오. 3단계가 사람을 죽입니다. 모든 층에 배터리로 작동하는 C5 감지기를 두십시오. 발정기는 건물에서 최소 2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두고 배기구가 반대 방향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베타딘, 항생제 연고, 멸균 붕대가 포함된 상처 치료 키트를 준비하십시오. 경구용 수액 ORS과 90일치의 만성질환 약물을 방수 처리하여 보관하고 손으로 쓴 약물 목록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휴대폰은 죽고 약국은 물에 잠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수 발생 48시간 후에 모든 것을 뒤덮는 곰팡이에 대비하여 N95 마스크를 사용하십시오. 허리케인에서 살아남았습니까? 축하합니다. 이제 전력망 없이, 약 없이, 깨끗한 물 없이 30일을 살아남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패러데이 케이지, 요오드와 칼륨 정제, 경제 붕괴를 대비한 은고에, 그리고 좀비 아포칼립스를 위한 석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여, 여러분은 워킹데드를 너무 많이 봅니다. 50가지 둠스데이 시나리오에 $10,000를 쓰는 것은 모든 것에 조금씩 준비되어 있지만 아무 것에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월의 9일 동안 전력을 끊는 얼음 폭풍은 어떤 가상의 EMP보다도 여러분을 더 심하게 망가뜨릴 것입니다. 2000년에서 2023년 사이에 미국은 1755건의 주요 날씨 관련 정전을 경험했습니다. 심한 날씨가 58%, 겨울 폭풍이 23%, 허리케인이 1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처음 10년보다 2배 많은 주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이 MP 공격은 0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페마의 가장 흔한 재난 선포는 홍수, 심한 폭풍, 허리케인, 겨울 폭풍, 산불입니다. 지루한 것들입니다. 썸네일에 버섯구름을 넣을 수는 없죠. 하지만 지루한 것이 헬렌 허리케인 동안 250명을 죽였습니다. 홍수로 94명, 바람으로 65명, 그리고 그중 61명은 해안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노스캐롤라이나 산악지대에서 나무가 쓰러져 죽었으며 그곳에서는 대피 명령조차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된 정전이 23만 1000건 이상 기록되었습니다.
17,000건 이상은 8시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냉장 보관 약물이나 전원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의료 위험 임계점입니다. 평균적인 미국 고객은 연간 1.4건의 정전을 경험하며 총 5.6시간 동안 전력이 없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허리케인 이안 이후 플로리다 고객 260만 명이 전기를 잃었습니다. 일부는 2주 이상 기다렸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은 이를 전력 희석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전선에 자원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어떤 곳에서도 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을 위한 3일치물, EMP를 위한 반쯤 지어진 패러데이 케이지, 핵낙진을 위한 요오드 알약, 그리고 붕괴를 위한 은화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의 제구로 만들지만 아무 것에 마스터로 만들지 못합니다. 홍수 방벽이 없는데 EMP에 대비하는 것은 포커 대신 룰렛에 배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계적인 것을 무시하고 화려한 것에 도박하는 것입니다. 80대 20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예산의 80%는 특정 지역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위협에 사용하십시오. 거주하는 카운티의 폐마 재난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20년 동안 홍수 선언이 15건이고 EMP가 0건이라면 패러데이 케이지는 버리고 썸프 펌프를 구입하십시오. 30일치 물 1인당 하루 1갤런, 30일치 다양한 식량, 충분한 연료를 갖춘 믿을 수 있는 전력, 의료용품, 그리고 통신 계획을 확보하십시오. 이 기본 레이어는 모든 시나리오에 적용됩니다. 먼저 이것을 완전히 구축한 다음 이국적인 위협을 그 위에 쌓으십시오.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음식통 안에 느리게 진행되는 처형이 숨어 있습니다. MR2를 발명한 조직인 미 육군은 병사들에게 20일 일 연속으로 먹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설계한 사람들은 이것이 단기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존주의자 커뮤니티는 그것이 생활 방식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것들은 저섬유, 고나트륨이며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뿐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단조로운 구성입니다. 이 주 후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은 공식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동결 건조 통식품도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3,000로 2일년치 식량은 멋져 보이지만 열어보면 그냥 쌀뿐입니다. 닭고기 맛살, 소고기 맛살, 그리고 생존이 구매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부서진 꿈 같은 맛이 나는 쌀입니다. 뚜껑에는 25년 보관기간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조건 해서이며 8월의 애리조나 착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는 괜찮습니다. 둘째 주는 비축 식량이 주차장 수준의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 변비를 유발합니다. 셋째 주는 단조로움과 스트레스가 사기를 완전히 꺾습니다. 사기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정신 구조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벽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전체 구조가 무너집니다. 첫째 달에는 비타민 결핍이 나타나 피로, 구내염, 피부 문제를 초래합니다. 둘째 달에는 면역 체계가 손상됩니다. 3일간의 항생제 치료로 끝났어야 할 사소한 상처 감염은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됩니다. 몸이 감기는커녕 박테리아도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붕괴 동안 인구는 거의 쌀과 밀가루만 먹는 식단으로 강제되었습니다. 2017년에 평균 베네수엘라인은 24파운드가 빠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에서 사람들이 텅 빈 칼로리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양 불균형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켰고 다른 모든 것이
그 일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장하는 것을 먹고 먹는 것을 저장하십시오. 실제 식단을 반영하십시오. 통조림 고기, 참치, 건조 콩류에서 단백질을 얻고 쌀, 파스타, 오트밀에서 탄수화물을 얻고 올리브 오일과 땅콩 버터에서 지방을 얻고 건조 채소에서 섬유질을 얻으십시오. 8달러짜리 종합 비타민 한 병에서 비타민을 얻으십시오. 사기 진작 음식도 잊지 마십시오. 커피, 차, 초콜릿, 핫소스. 이것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심리적 생존 인프라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마시는 진짜 커피 한 잔은 계속할 수 있어 와 나는 끝났어의 차이를 만듭니다. 군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투 식량에 커피와 사탕을 포함시켰습니다. 싸울 의지를 잃은 병사는 총알을 맞은 병사와 마찬가지로 죽은 것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비축 물품을 칼로리가 아니라 식품군별로 재고 조사하십시오. 70%가 한 가지 범주에 있다면 식량 공급원이 아니라 유통기한 스티커가 붙은 영양학적 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여러분 자신의 오물입니다. 여러분은 총, 음식, 정수 필터, 그리즐리를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칼, 400발의 탄약, 플레이트 캐리어는 가지고 있지만 변기가 막혔을 때 어디서 대변을 볼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상위 10가지 전술용 칼에 대한 동영상은 200만 조회수를 얻지만 재난 후 화장실 해결책은 15,000회 조회수를 얻습니다. 이 비율은 시신 가방을 만들 것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적의 무기보다 자신의 배설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산술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에서는 전투에서 사망한 병사 한 명당 2명이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40만 명 이상이 위생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질만으로 9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화장실은 식수원과 너무 가깝게 파였고 손 씻기는 없었으며 폐기물 처리 계획 없이 오물이 쌓였습니다. 화장실에 보이지 않는 적이 전장 건너편에 보이는 적보다 2배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페인 미국 전쟁에서는 전투 사망자 1명당 질병 사망자가 7명 발생했습니다. 장티푸스, 이질, 환결병 모두 위생 실패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질병보다 전투가 더 많은 병사를 죽인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돌파구는 더 나은 무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화장실, 야전 위생 프로토콜, 그리고 손 씻기 시설에서 왔습니다. 위생 담당자들이 장군들보다 더 많은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전력망이 끊긴 시나리오에서는 펌프가 죽고 변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에는 양동이를 사용합니다. 둘째 날에는 마당에 버립니다. 셋째 날에는 60m 규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에서 20피트 떨어진 내리막에 묻습니다. 첫째 주에는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물이 배급되고 비누가 낭비처럼 느껴져 손 씻기를 건너뜁니다. 2주 후에는 첫 번째 설사가 발생합니다. 경구용 수액 ORS. 이 없으면 탈수가 가속화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48시간 안에 치명적이 됩니다. 3주 후에는 이질, 피, 열, 그리고 너무 심한 경련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생제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위치에 구덩이를 팠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쓰나미 이후 오염된 상처로 인한 파상풍 사례는 106건이었고 20명이 사망했습니다. 1994년 르완다 난민 캠프에서는 콜레라가 발생한 후 약물 내성 이질이 뒤따랐습니다. 수천 명이 위생 붕괴로 사망했습니다. 카트리나 슈퍼돔에서는 2만 5천 명이 고장난 배관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건물을 휩쓸었습니다. 대피소는 배양실이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탄약 한 상자보다 저렴합니다. 뚜껑이 있는 5갤런 양동이, 튼튼한 쓰레기 봉투, 그리고 덮개와 박테리아 통제를 위한 고양이 모래입니다. 어떤 수원에서도 60m 떨어진 상류에 위치시키십시오. 물통, 수도꼭지, 고형 비누로 손 씻기 스테이션을 설치하십시오. $20면 여러분의 전체 비축 물품 중에서 가장 생명을 구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고형 비누는 거의 무제한의 유통기한을 가집니다. 경구용 수액 ORS. 포장지는 몇 푼밖에 안 들고 비참한 설사와 치명적인 탈수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N95 마스크, 니트릴 장갑, 튼튼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쓰레기 더미는 파리 인큐베이터가 되고 파리는 콜레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빠르게 질병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총 비용은 $30 미만이지만 생명을 구하는 잠재력은 $3,000짜리 방탄조끼보다 높습니다. 도주 동화는 대비에 있어 가장 낭만적인 거짓말입니다. 가방을 잡고 산으로 가서 복합 활로 사슴을 사냥하고 소나무 가지로 대피소를 짓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레드데드 리뎀션과 월든의 만남과 같지만 여러분은 체중이 230파운드이고 오바마의 첫 임기 이후로 1마일도 달려본 적이 없으며 여러분의 야생 경험은 수세식 화장실과 기념품 가게가 있는 주립공원 캠핑장이 전부입니다. 낭만은 사람을 죽입니다. 헬렌 허리케인 동안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의 산악지역 사회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도로가 사라지고 다리가 파괴되었으며 I-40과 I-26은 유실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계획이 산으로 도주하는 것이었다면 산이 여러분에게서 도주한 것입니다. 가장 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집에 머물며 이웃들과 조직했습니다. 카트리나 허리케인 동안 몇 시간 안에 모든 도로가 정체되었습니다. 주유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후 60만 가구 이상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물품을 가지고 제자리에 대피한 사람들이 북쪽으로 향하려는 막연한 계획과 반쯤 찬 연료통을 가지고 12시간 교통체증 속으로 도망친 사람들보다 더 잘 지냈습니다. 대부분은 북쪽으로 가지 못했고 다음 나들목에 가서 주 방위군이 찾을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대피 가방은 40파운드입니다. 밤에 비를 맞으며 10마일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2마일째에 물집이 생기고 4마일째에 어깨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0파운드를 10마일 연속으로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시도해 본 적이 없으며 그것을 발견할 때가 집이 불타고 고속도로가 주차장인 때가 아닙니다. 집에 머무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물품, 대피소, 물, 그리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도주는 집이 불났거나 화학물질 유출이 있거나 홍수가 2층까지 차오를 때를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것은 비상 옵션이지 계획이 아닙니다. 이번 주말에 가방을 메고 10마일을 걸어보십시오. 끝낼 수 없다면 여러분은 대피 계획이 아니라 대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희망은 죽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가 여러분의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년 동안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물품, 모든 도구, 모든 필터, 모든 탄약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도 발전기를 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손전등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생존주의자들은 이것을 혼자 하는 취미처럼 취급합니다. 배우자는 여러분이 편집증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저항을 뚫고 가족을 참여시키는 대신 여러분은 착오로 더 깊이 들어가 혼자 계속 만듭니다.
장비를 사는 것은 쉽지만 대화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재난이 닥칩니다. 여러분은 30마일 떨어진 직장에 있고 도로는 폐쇄되고 통신타워는 다운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장비로 가득 찬 차고 작동할 수 없는 정수 필터, 아무도 주파수를 알려주지 않은 라디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대피 계획과 함께 집에 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채 태우고 홍수 지역으로 운전해 갑니다. 아무도 경로를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비는 여러분의 일이었지 그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페마는 가족 비상 계획을 모든 대비의 초석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생존주의자들은 가족에게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새 광학 장비에 $300를 쓰는 것보다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를 건너뜁니다. 1년에 2번, 30분씩 3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집에 갈 수 없다면 어디서 만날까? 물품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작동할까? 서로 연락할 수 없다면 계획은 무엇인가? 모든 가족에게 연락처, 만남의 장소, 의료 정보, 혈액형, 알레르기가 적힌 코팅된 카드를 주십시오. 1년에 한 번 연습 훈련을 하십시오. 지금 15분의 불편함이 나중에 가족의 모든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비는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가장 약한 사람만큼만 강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부엌에 서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축 물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희망의 박물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을 실제로 점검한 것이 언제입니까? 훑어본 것이 아니라 열고 확인하고 검증한 것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생존주의자들은 사고, 쌓아두고 잊어버리는 모델로 운영됩니다. 그 모델은 사망자를 냅니다. 안정제가 없는 휘발유는 3에서 6개월 안에 열화됩니다. 옥탄화가 떨어지고 바니시처럼 변하며 남은 것이 발정이 기화기를 막아 무용지물이 됩니다. 안정제는 1년, 어쩌면 2년을 벌어줍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아껴왔던 연료는 그저 비싼 시럽일 뿐입니다. 카트리나 이후 많은 발정이 소유자들이 장비 고장 때문이 아니라 수년간의 방치로 연료가 젤로 변했기 때문에 발전기가 시동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년짜리 라벨이 붙은 통조림 식품은 이상적인 조건, 안정된 온도, 낮은 습도, 빛이 없는 곳에서만 그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7월에 차고에서 온도가 50도에서 110도까지 오르내린다면 2년밖에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풀어 오른 통은 압력이 가해진 것이 아니라 보툴리누스균이 깃발을 흔드는 것입니다. 의료 키트에서는 항생제가 18개월 전에 만료되었고 이부프로펜은 가루가 되었으며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는 효능을 잃었습니다. 절실히 필요할 때까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배터리는 산을 누출하여 라디오 접점을 부식시킵니다. 정수 필터, 카트리지는 습기를 흡수하여 쓸모없게 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날, 각 용기를 여는 것은 모든 뽑기가 실패하는 슬롯머신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PIF, O 선입선출, 원칙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물품의 구매 날짜를 라벨링하십시오. 비축 물품을 먹고, 요리하고, 그리고 나서 보충하십시오. 6개월마다 모든 것을 확인하십시오. 의료 약속처럼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이것을 건너뛰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비축 물품은 금고가 아니라 정원입니다.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적은 여러분의 거울 안에 있습니다. 어딘가에 $15,000 상당의 장비를 가진 생존주의자가 한층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느리게 작성되는 사망 기사입니다. 2023년시 DC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2%가 비만입니다. 주로 남성이고 30대 이상인 생존주의자 인구는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망이 끊긴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생존 작업이 수동 노동이 됩니다. 물을 나르고 나무를 쪼개고 몇 마일을 걷고 짐을 나르고 밤새도록 경계하고 위험에서 도망치는 것, 실제로 달리는 것입니다. 우편함까지 조깅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보다 빠르기 때문에 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카트리나 허리케인 동안 사망자의 47%는 질병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이었고 심장 관련 사건만으로 11%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편안함에서 생존의 본질로의 전환을 감당할 수 없었던 몸들이었습니다. 헬렌 허리케인 동안 간접 사망자의 대다수는 의료 응급 상황과 심장 관련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들은 폭풍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모래주머니를 나르거나 세상이 멈춰버린 스트레스를 견디다가 심장이 멈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었을 때 관리 가능한 상태들이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은 본질적으로 치명적이지 않지만 약물이 사라지고 몸이 보상할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혈압약을 구할 수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요 생존 도구이지 칼이나 소총이 아닙니다. 200야드를 전력 질주할 수 없는 몸에 $500짜리 전술조끼는 나중에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주는 기부금일 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십시오. 매일 약을 복용한다면 90일치를 비축하고 교체하십시오. 식단과 운동으로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대피 가방을 메고 한층 계단을 올랐을 때 숨이 가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취약점입니다. 그것은 부적절하게 보관된 연료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보다 더 위험합니다. 장비는 일주일 안에 교체할 수 있지만 심혈관 시스템은 교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30분 걷고 내일 35분 걸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생존 장비는 건강한 심장이며 그것은 아마존에서 주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바비큐 파티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독립기념일 바비큐 파티를 기억하십니까? 맥주 몇 잔, 화창한 오후, 그리고 이웃이 어떻게 지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심코 2년치 식량 공급, 발정이, 그리고 물 저장에 대해 언급합니다. 어쩌면 착오를 보여줬을 수도 있고 안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말했고 그는 모든 단어를 기억합니다. 그는 4명의 이웃에게 말했고 그 4명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전력망이 끊긴 상황이 3달째 접어들면 15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굶주린 가족이 있습니다. 일부는 겁에 질렸고 일부는 절망적이며 일부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여러분이 한 번 한 햄버거 파티에서 한 남자에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음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집들이 무장단체나 6개월 전에는 친했던 이웃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카트리나 허리케인 동안 무기와 물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집들은 우선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입니다. 뭐든 와서 가져가라. 범퍼 스티커, 모든 NRA 데칼, 여러분의 총기 보관실 인스타그램 게시물, 위치 정보를 남긴 모든 레딧 댓글, 그리고 모든 지오태그 사진은 모두 증거입니다. 장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증거는 계산할 만큼 절박하고 문을 부술 만큼 강한 사람들에게 현금화됩니다. 작전 보안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편집증은 비이성적이지만 이것은 수학입니다.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 사이의 간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지에 정비례합니다. 필요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에 있는 사람만 여러분의 계획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비활성화하십시오. 비축 물품 사진 없음, 무기고 투어 없음, 위치 태그 없음. 여러분이 무엇인지 알리는 모든 범퍼 스티커를 제거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그것들은 성명이 아니라 GPS 좌표입니다. 오늘 밤 디지털 흔적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가리키는 모든 게시물, 댓글, 태그를 정리하거나 잠그거나 삭제하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들은 불이 꺼졌을 때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깨를 으쓱하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마이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 MRE, 필터, 그리고 $12,000 상당의 목적에 맞게 제작된 생존 장비. 그는 촬영되거나 상상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지하실의 휘발유 증기로 사망했지만 이 목록의 어떤 항목으로도 사망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기에서 나온 CO, 감염된 상처, 유통기한이 지난 항생제, 심장 관련 사건, 또는 아내가 계획을 알지 못해 홍수 지역으로 운전에 들어간 것 등 말입니다. 그는 마이크가 햄버거를 먹으면서 자신의 비축 물품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웃이 폭동을 조직하여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10가지 실수 모두 한 가지 근원을 공유합니다. 마이크는 대비를 거래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는 카드를 긁고 장비를 쌓고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물건을 샀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비를 축적했지만 규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건에 대비했지만 그 여파, 유지보수, 어려운 대화, 신체 건강 또는 진정한 생존이 요구하는 잔혹한 작전 침묵에는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2천만 명의 생존주의자들은 대부분 마이크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의 모든 실수는 돈이 아니라 행동으로 오늘 고칠 수 있습니다. 연료를 확인하십시오. 3단계를 계획하십시오. 지루한 위협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식량을 다양화하십시오. 비누와 수액팩을 비축하십시오. 도주 환상을 버리고 집을 요새화하십시오. 가족을 앉혀 15분 동안 솔직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6개월마다 물품을 교체하십시오. 등짐을 지고 걷고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 입을 다무십시오. 10가지 실수, 10가지 해결책, 변명의 여지 없음. 재난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재난 전에 여러분의 선택이 죽일 것입니다. 단지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마십시오. 이 분석이 여러분의 차고에 있는 장비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종종 마케팅과 신화에 묻혀버리는 생존의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확보하십시오. 다음 필수 가이드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